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체역학 8장 이제 첫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 학기에서 배우는 마지막 챕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널 플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듯이 이 각종 파이프가 이렇게 T자로 또는 이 엘보와 밸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파이프 내부의 흐름, 이것을 우리가 인터널 플로라고 하는 거죠. 이 8장에 있어서 우리가 라미나 척류 유동과 터블란트 플로, 난류 유동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파이프 플로에 있어서 파이프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이 메이저 마이너 로스를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속도를 이제 측정하는 테크닉에 대해서 장단점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리퀴드 또는 가스가 이와 같은 파이프나 덕트를 통해서 이제 이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히팅의 목적으로 또는 쿨링의 목적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서 이와 같은 파이프 또는 덕트가 이제 사용이 되죠. 이와 같은 간내 유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팬 또는 펌프를 이용해서 이제 유체를 이송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유체가 이제 간 내에서 또는 이런 덕트 내에서 움직일 때 마찰 저항이 있고 이 프릭션 로스에 의한 압력 드랍이 생기고 그 압력 드랍이 이제 헤드 로스로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프레셔 드랍을 이기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펌핑 파워가 이제 필요한 것이죠. 특히 이제 원형 간은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을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이렇게 균일하게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압의 이와 같은 원형 파이프가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이와 같은 렉탱귤러 덕트는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를 크게 했을 때 이와 같은 모서리 부분이나 이런 데서 이제 원형 타입에 비해서 취약할 수 있겠습니다. 유체 역학에서 theoretical solution을 구할 수 있는 경우는 아주 이제 극히 일부의 경우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circular pipe에서의 유동을 어널틱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형 파이프가 아닌 다른 형태나 여러 가지 좀 복잡한 형태에 대해서는 어널틱 솔루션을 이제 구하기는 힘들고 실험적인 방법 또는 이제 임피리컬 경험적인 방법으로서 이 유동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스 플로 레이트 m.은 로 곱하기 평균 속도 곱하기 단면적 이렇게 이제 구해지고 여기서 이제 평균 속도라는 것은 이와 같은 이제 간 내의 유동을 보면은 이 간 내 반경 여기서부터 반경 R이라 했을 때 R에 따라서 속도가 이제 각각 다르게 됩니다. 다른 것의 평균값 그것을 우리가 V average 값으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평균 값은 이와 같은 이 rho u 곱하기 DAC 각각의 반경에 따른 속도 거기에서의 그 면적 원통이면은 이 DA라는 것이 여기서처럼 2파이 R 하면 원주둘레고 DR 하면은 그 원주둘레의 또 그 DR의 두께만큼의 면적이 되죠. 그 면적에 해당되는 위치에서의 속도를 면적분하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평균 유속 곱하기 면적의 값이 됩니다. 다르게 이제 평균 속도를 구하면 이 상관관계식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적분을 이제 로와 AC로 나누어 주면은 평균 속도를 구할 수가 있죠. 원간인 경우 이 DA라는 것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원주둘레 2파이 곱하기 DR이 되고 또 원간인 경우의 면적은 파이
R 제곱이 되겠죠. 여기서 대문자 R이라는 것이 원점에서 이 내부의 그 최대 반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density는 소거가 이제 incompressible flow인 경우 상수로서 소거가 되고 파이 소거가 되고 그래서 R 제곱분의 2 해서 남는 것이 0부터 대문자 R까지 적분을 하는데 속도 곱하기 R 곱하기 dr 이와 같은 적분을 통해서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배워 나가면서 이 평균 속도를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구할 수 있겠는데 그 최대 속도 Vmax 최대 속도가 반경 R = 0에서 생기겠죠. 반경 R = 0에서 최대 속도와 평균 속도의 관계를 보면은 청류인 경우 난류가 아닌 청류인 경우에 평균 속도는 이 최대 속도의 2분의 1이 되는 그런 값입니다. 단지 청류 파이프 유동에서만 그와 같은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은 청류 라미나 플로와 난류 터블란트 플로는 어떻게 다른 건가? 레놀즈가 이와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파이프에 다이 인젝션이라 했는데 이제 염색약 같은 것을 이렇게 이제 주입을 하면은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 염색약이 유체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쭉 흘러가겠죠. 그런데 이 염색약이 흐트러짐이 없이 청을 이루면서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는 유동에 흔들림이 없는 청을 이루는 라미나 플로 이와 같은 걸 우리가 청을 이루면서 흐르는 유동, 청규 유동이다, 라미나 플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속도가 빨라진다든지 여러 조건에 의해서 염색약을 이렇게 주입을 했을 때 일정한 유선을 따라 흐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플럭츄에이션이 있으면서 이 교란이 있으면서 이렇게 확 퍼질 때 염색약이 퍼질 때 이와 같은 유동은 난류 유동 굉장히 이제 교란이 심한 랜덤 디스트리뷰션이 있는 랜덤 오실레이션이 있는 이와 같은 유동을 우리가 난류 유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트랜지션이라는 것은 플로우가 이렇게 청류 유동으로 흘러가다가 또 이렇게 난류 유동으로 바뀌는 그 구간을 그 사이를 우리가 트랜지션 천의 영역이다. 청류 유동과 난류 유동 사이에 있는 그 유동을 우리가 트랜지션 플로 천의 영역 뭐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초를 보면은 뭐 이제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담배 연기나 이 초의 어떤 연기가 처음에는 일정한 유선을 따라 흐르다가 어느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이것이 연기가 퍼지죠. 디퓨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천을 이루면서 유선을 따라 흐르는 그와 같은 유동을 라미나 플로라 하고 이렇게 이 교란이 심해서 흩어지는 랜덤한 플럭츄에이션이 있는 영역을 터블란트 플로다.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레놀즈 넘버라는 것이 우리가 유체역학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는 그런 영역인데 앞서 이 다이 인젝션을 통해서 즉 염색약의 주입을 통해서 유동이 청류 유동이구나 난류 유동이구나 하는 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이 레놀즈입니다. 그래서 레놀즈가 실험을 이렇게 했었는데 레놀즈가 이와 같은 이제 운영 간에 이렇게 다이를 넣고 줄구의 밸브를 장치를 했습니다. 밸브를 닫으면 유동이 이제 흐르지 않는 것이죠. 유동이 성립되지 않고 유동이 이제 없는 그런 경우인데 밸브를 조금 열면은
속도가 아주 천천히 흘러가겠죠. 그때의 이 염색약의 흐름이 선을 이루면서 청과 청 사이를 흐르는 유선을 이루면서 라미나 플로우라는 것을 이제 아주 일정한 가 같은 지서정렬한 유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이제 청류 유동이고, 그러면서 이 밸브를 좀 더 열게 되죠. 열면은 유속이 점점 빨라지지 않습니까? 유속이 점점 빨라지면서 어느 순간 청을 이루면서 흐르던 유선을 따라 흐르던 그 유동이 앞서 이야기한 난류 유동으로 교란이 있으면서 잉크가 확 퍼지더라는 거죠. 해서 그 컨디션, 그때의 속도, 그때의 이제 직경은 아는 것이고 물의 밀도, 점도는 아는 것이고 속도를 변화시켜서 이와 같이 밀도와 점도를 아는 상황에서 이 직경 D는 일정하고 그때의 평균 속도, 이 밸브를 조정하면서 평균 속도를 증가시켰더니 어떤 크리티컬 넘버, 레놀즈 넘버라고 하는데, 이 레놀즈 넘버의 어떤 값이 되면은 이게 청류에서 난류 유동으로 바뀐다 하는 것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레놀즈, 크리티컬 레놀즈 넘버가 이제 이 파이프 유동, 간 유동에 있어서 제한된 것이 2300이다. 2300 이하이면은 라미나 플로우고 그 이상이면은 이제 트랜지션이 일어나서 터블란트로 된다라고 레놀즈가 처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청류에서 터블란트로 이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의 요인에 의해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툭 치는 진동에 의해서 사람이 걷는 발자국에 의해서도 이 청류가 터블란트로 바뀔 수가 있고, 그 표면의 거칠기에 따라서도 다르고 형상에 따라서도 다르고 온도에 따라서도 다르고 굉장히 다양한 그 조건에서 터블란트로 바뀌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하게 트랜지션이 언제 일어난다는 것을 예측하는 것이 아직까지 굉장히 힘든 점이고 예측하기가 힘들고 실험적으로 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난류 유동 자체도 난류가 생기면서 굉장히 이제 다른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비스카시티, 점도는 물성치지 않습니까? 물성치라는 것은 물이면 물이 갖는 점도, 공기면 공기, 오일이면 오일이 갖는 물리적인 그 값으로서 정해지는데, 터블란트가 되면은 이 물성치의 점도 말고 또 다른 형식의 점도가 생깁니다. 분자 간에 이렇게 그 교란에 의해서 일어나는 터블란트 에디 비스카시티라는 다른 이 점도가 생기는데, 그 점도가 얼마만큼 어떻게 생기는지가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많은 연구가 오랜 시간 동안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 점도를 터블란트 에디 비스카시티를 예측하고자 했지만 유명한 과학자의 그 예언대로 이 금세 기초 양자역학은 밝혀지더라도 이 터블란트는 해명되지 못할 거다라는 그 예측대로 아직도 터블란트 에디 비스카시티는 터블란트 마델링이라는 이 경험식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그 형식으로 사용되고 있고, 정확하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레놀즈 넘버라는 것이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정의가 되는데, 또는 로분의 비스카시티가 키네매틱 비스카시티로 이와 같이 쓸 수 있죠. 이렇게도 이제 쓸 수 있는데, 이 레놀즈 넘버의 물리적인 의미는 비스코스 포스, 이 점도에 의한 이 힘분의 inertial force, 간성에 의한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뉴턴의 제1법칙이 간성의 법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간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성이라는 것은 원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을 간성이라고도 하고, 어떤 변화에 대한 저항 값을 우리가 저항을 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레놀즈 수가 이 이니셜 포스가 왜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비스코스 포스는 정리된 결과가 왜 이렇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이니셜 포스를 이제 또 다시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 유체에서의 이니셜 포스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이나믹 프레셔, 우리가 토탈 프레셔는 스태틱 프레셔 플러스 다이나믹 프레셔라 했죠. 그 다이나믹 프레셔가 2분의 1로 V 제곱으로 이렇게 표시된다라고 이미 앞 차트에서 이제 배웠었고, 포스라는 것은 이 압력 곱하기 면적이 포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체가 가지고 있는 이 다이나믹 포스의 이 크기가 이 수치 이거는 생략하고 우리가 이제 디멘전만을 살펴보는 그런 의미에서 이 포스는 압력 곱하기 면적으로서, 압력은 이와 같이 로 V 제곱의 어떤 텀으로, 그리고 면적은 길이의 제곱의 이제 텀이 되죠. 그래서 이니셜 포스는 우리가 로 V 제곱 L 제곱의 크기를 갖는 것이고, 그리고 이 타워 전단 응력, 비스카시티에 의한 전단 응력은 점도 곱하기 du dy로 이렇게 써집니다. 그래서 이 디멘전의 어떤 값으로 보면은 u의 디멘전은 이제 v로 표시하고, 이 분모텀은 디멘전이 길이 l의 디멘전이 되죠. 그리고 이 전단 응력에 의한 비스코스에 의한 응력 곱하기 면적을 하면은 포스가 되겠죠. 그것이 이제 비스코스 포스고, 이 값의 면적 A가 길이 제곱의 값이니까 분모에 있는 L하고 분자 L 제곱이 소거되고 나면은 이와 같은 비스코스 포스가 비스카시티 곱하기 속도 곱하기 길이의 디멘전이 이제 된다. 그래서 이 길이 소거가 되고 속도 소거가 되고 나면 이와 같은 레놀즈 넘버의 무차원수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놀즈 넘버의 크기가 점도에 의한 영향분의 간성에 의한 영향의 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속도가 크면 클수록 이제 레놀즈 넘버가 이제 커질 수 있겠죠. 밀도가 커져도 레놀즈 넘버가 커질 수 있죠. 그래서 이 레놀즈 넘버가 크다라는 것은 점도에 비해서 간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이야기죠. 간성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 간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수가 나서 비가 많이 내려서 물의 속도가, 강의 물의 속도가 빨라지면은 이제 이 레놀즈 수가 더 커지는 거지 않습니까?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물의 흐름의 그 속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집이 있든지 나무가 있든지 그것을 휩쓸고, 돌멩이도 큰 돌도 그 간성의 그 레놀즈 넘버가 크기 때문에, 간성력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휩쓸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레놀즈 넘버가 적다 이러면은 간성의 영향은 적고 점도의 영향이 이제 크게 되겠죠. 점도의 영향이 이제 크게 되면은 또 다른 현상이 이제 생깁니다. 레놀즈 수가 큰 경우, 레놀즈 수가 아주 큰 경우, 이와 같은 이제 흐름에 있어서 중간에 이제 방해물이 하나 있다. 예를 들어 이것이 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돌이 있는데, 돌이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은 블런트 바디, 이 돌멩이 같은 거에 의해서 돌멩이 뒤로 이와 같은 어떤 와류가 이렇게 생기죠. 이 와류는 업스트림, 상류로 전파가 됩니까? 상류로 전파가 안 되죠. 왜 전파가 안 됩니까?
돌멩이가 있다는 것이 인포메이션을 업스트림, 상류 쪽으로 전파가 안 되고 단지 하류 쪽으로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왜? 간성이 크기 때문에 흘러가는 방향으로 계속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레놀즈 수가 크면은 원웨이 인포메이션입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인포메이션이 전파가 되고 이 돌멩이가 있다라는 것이 업스트림 쪽으로 흐름에 흘러오는 쪽으로 인포메이션이 전파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레놀즈 수가 적으면은 점도의 영향이 크면은 간성의 영향이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이 이제 어떤 큰 호스로 이제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 호스로 들어오면은 이 호스가 크기 때문에 이 유속이 적을 거 아닙니까? 적어지죠. 그래서 이 사이에 예를 들어 돌멩이를 하나 톡 떨어뜨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돌멩이가 떨어졌다는 인포메이션이 이와 같은 원을 그리면서 사방팔방으로 전파가 일어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데 이와 같이 흐름이 빠른 곳에서 돌멩이를 던졌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물결이 상류 쪽으로 전파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류 쪽으로만 전파가 되죠. 한쪽 방향으로만 전파가 이루어지는 레놀즈 넘버가 크면은, 그렇지만 레놀즈 넘버가 적어지면은 점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간성의 영향은 적고, 따라서 이와 같은 어떤 이벤트,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것이 온갖 사방으로 3차원 영역으로 다 전파가 이루어지는 그런 특징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생활에 있어서는 대부분 이 레놀즈 넘버가 큰, 그래서 난류 유동인 이와 같은 간성이 큰 그와 같은 현상이 이루어지지만, 또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아주 미세 마이크로스코픽한 그와 같은 유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조그만 양의 피를 이제 이용해 가지고 어떤 시약과 이제 섞어서 진단 키트를 만들고자 할 때 아주 정말 조그만 양의 피를 가지고 어떤 시약과의 반응을 보고자 할 때는 아주 마이크로 튜브에 피를 넣고 또 그 시약하고 섞어야 되겠죠. 그때의 파이프의 직경이 은하기 적고, 따라서 그때의 직경이 적어지면은 레놀즈 수가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는 라미나 플로우고, 라미나 플로우는 청을 이루면서 흐른다고 했죠. 해서 청류 유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터블런트와 같이 믹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약을 테스트할 때는 빨리 믹스가 되어서 혈액하고의 반응을 보고 싶은데 믹싱이 안 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면 믹싱을 잘 만들어 줄 것이냐, 이것이 큰 연구고, 믹서를 만드는 거, 그것이 어떤 형태의 믹서가 잘 섞이겠느냐 하는 것이 이 유체과학에서 하나의 큰 연구 주제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바이러스나 우리 정자도 그렇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것의 크기가 직경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굉장히 적은 사이즈고, 그와 같은 예를 들어 정자가 움직일 때 아주 고성능 현미경으로 관찰하면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물고기처럼 헤엄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왜? 직경이 적기 때문에 레놀즈 수가 굉장히 적고, 레놀즈 수가 적다라는 것은 뭐가 크다는 겁니까? 간성보다는 점성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꿀과 같이 끈적끈적한 곳에서 이제 헤엄을 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점성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헤엄을 잘 칠 수 있을까요?
물고기처럼 꼬리를 흔들어서 아닙니다. 그 정자의 움직임을 관찰해 보면은 꼬리에 이 스크루 우리가 포도주 병 딸 때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코크 마개에 나선형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이 코크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꼬리가 나선형 일종의 스프링 와이어처럼 그런 것이 있고 그것을 회전시키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 레놀즈 넘버에 있어서 레놀즈 넘버가 낮은 곳에서의 세계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는 하이 레놀즈 넘버의 터블란트 플로 영역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서 또 움직임 자체도 우리가 보고 있는 그와 같은 형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네요. 앞서 레놀즈 넘버를 정의할 때 이제 레퍼런스 랭스가 있고 파이프나 덕트인 경우 우리가 레퍼런스 랭스가 이제 직경 또는 이제 하이드롤릭 다이아메타가 됩니다. 이와 같은 파이프인 경우 이 하이드롤릭 다이아메타의 정의가 페리메타라는 것이 이제 물이면 물이 접하는 완주 둘레, 물이 접하는 면 길이, 물이 접하는 길이고 AC가 이제 단면적으로서 P분의 4AC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됩니다. DH가 하이드롤릭 다이아메타고 해서 이 서큘러 덕트에서 하이드롤릭 다이아메타를 구해 보면은 이 물이 접하는 길이는 원주둘레죠. 파이 d가 되고 그리고 이 단면은 4분의 파이 d 제곱이고 거기에 4를 곱해주면은 분자에 있는 4, 분모에 있는 4 소거되고 파이 소거되어서 직경 d 원래의 서큘러 덕트의 직경하고 하이드롤릭 다이아메타의 직경 d가 이제 서로 같겠습니다. 그런데 스퀘어 덕트인 경우 한쪽 길이가 A인 스퀘어 덕트인 경우 물이 접하는 그 길이는 4A가 되겠죠. 물이 접하는 길이는 4A. 그리고 단면적은 A제곱이지 않습니까? A제곱. 거기다 4를 곱한 것이 이와 같은 값이고 해서 이것이 A가 된다. 즉 정사각형의 덕트의 하이드롤릭 다이아메타 수력 직경이라고도 하는데 하이드롤릭 다이아메타는 A가 된다. 그럼 이렇게 렉탱귤러 덕트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인 경우는 한 변의 길이가 A고 다른 변의 길이가 B면은 이 물이 접하는 길이는 요 2A 더하기 2B가 되겠죠. 그리고 면적은 A 곱하기 B 거기다가 4가 곱해진 그 값으로서 하이드롤릭 다이아메타는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한쪽이 이렇게 자유 프리 서피스가 있는 자유 표면이 있는 경우 물이 접하는 길이는 2A에 B밖에 없죠. 이쪽 위에는 물이 접하지 않으니까 해서 P는 2A 플러스 B고 그 단면적은 A 곱하기 B로서 하이드롤릭 다이아메타가 이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놀즈가 발견한 크리티컬 레놀즈 넘버는 이 파이프의 경우 이와 같은 덕트나 이와 다른 경우는 이제 다른 값을 가집니다. 근데 서큘러 파이프인 경우 크리티컬 레놀즈 넘버가 2300 이하면은 라미나 플로고 그리고 만 이하에서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플로고 만보다 크면은 터블란트 플로다라고 이제 이 레놀즈 수에 따라 그 유동을 이렇게 구분을 지었죠. 엔트런스 리전이라 해서 입구 구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원형 파이프가 있는데 처음 들어올 때는 이게 일정한 유속, 평균 속도가 이 반경 R에 따라서 똑같은 해서 반경에 따라 이 유속의 변화가 없는 그런 상태로 유입이 되다가 벽면이 있으니까 벽에서의 속도는 어떻게 있습니까? 속도가 0이죠. 노 슬립 컨디션에 의해서 벽면은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그때의
이 물 분자의 속도도 0이 되는, 그래서 노슬릭 컨디션에 의해서 이 일정한 이 속도가 이렇게 벽 근처에서는 감소가 되고, 감소된 그 유량만큼 이 매스 컨저베이션이 만족이 돼야 되니까 이 중간에서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여기서 속도가 낮아진 만큼 이쪽 중간 부위에서는 속도가 이제 증가하고, 그래서 점차 유동이 진행되면서 속도, 벽면 속도, 벽 근처의 속도는 이런 식으로 낮아지다가 이 센터 파이프의 중심에서는 이제 최대 속도가 되면서 이와 같은 프로파일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후에 이 유동은 더 이상 이제 속도 프로파일의 변화가 없는, 속도의 형상 변화가 없는 일정한 속도 프로파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영역을 우리가 fully developed region이다, 완전 발달된 영역이다 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속도가 입구 구간, 여기서부터 유니폼 플로어가 이렇게 계속 속도가 변하는 그 구간을 우리가 developing region 또는 entrance region, 입구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운드리 레이어 리전이라는 것은 이 점도에 의해서 속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 영역을 우리가 바운드리 레이어, 점도 영향이 있어서 속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영역을 이제 바운드리 레이어, 경계 영역이다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코어 플로 리전이라는 것은 이 경계 바운드리 레이어를 벗어나 있는 이쪽 안쪽 영역이죠. 이쪽 영역은 속도의 변화가 없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와 같은 영역을 코어 플로 또는 일로테이셔널 플로라고 부릅니다. 앞서 우리가 로테이셔널 플로, 일로테이셔널 플로라고 어떻게 알 수 있는지도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에 코크마개를 흘려보내면 코크마개가 회전을, 속도가 같기 때문에 회전을 안 하겠죠. 그와 같이 회전을 안 하는 경우 일로테이셔널 플로. 하지만 이와 같은 경계 영역에서는 위쪽에서의 속도, 아래쪽의 속도가 다르니까 코크가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회전하는 영역은 로테이셔널 리전, 즉 바운드리 레이어 리전은 로테이셔널 리전이고 바운드리 레이어 바깥은 일로테이셔널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롤릭 엔트런스 랭스라고, 이것이 이제 풀리 디벨롭 되는 길이까지, 그 길이를 우리가 하이드로다이나믹 엔트리 랭스라고 부르고, 그와 같은 그 플로우를 디벨로핑 플로우, 계속 속도가 변화가 일어나니까 디벨로핑 플로우라고 부르고, 그 이후 이제 풀리 디벨롭드 플로우, 더 이상 속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제 완전 발달된 그 영역이다 이렇게 영역을 나누게 했습니다. 이제 풀리 디벨롭 됐다라는 것은 속도 프로파일도 이제 완전 발달되었고, 또 템퍼리처도 이제 변화가 없는 그와 같은 구간인데, 이와 같은 벨로시티가 완전 발달된 그 리전가 길이와 템퍼리처가 완전히 발달된 길이가 이제 같은 길이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속도와 이 노멀라이즈드 템퍼리처가 동시에 다 완전 발달된 그 영역은 또 이제 fully developed, 또는 벨로시티만 fully developed, 또는 템퍼리처만 fully developed 된 영역으로 각각 나누어 볼 수 있겠죠. 완전 발달된 영역에서의 속도는 이제 더 이상 X방향, 흐름 방향으로 이 속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속도는 반경 R만의 함수지, 반경에 따라 속도가 변하지 X에 따라 변하지는 않는 그와 같은 컨디션이 우리가 하이드로다이나믹 풀리 디벨롭드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풀리 디벨롭된 유동에 있어서는 속도의 변화가 이 X방향, 흐름 방향에 따라 변하지 않고
따라서 월 시어 스트레스도 이 속도가 반경만의 함수로서 되니까 여기서의 월 시어 스트레스나 다운스트림에서의 월 시어 스트레스나 같겠죠. 그래서 월 시어 스트레스도 변하지 않는 컨스탄트한 값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앞서 본 파이프에서 우리가 월 시어 스트레스를 계산해 보면은 이 입구 구간에서 급격한 이제 속도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월 시어 스트레스가 아주 크다가 이제 완전 발달된 fully developed region에서는 이 월 시어 스트레스가 일정한 값을 가지면서 이렇게 월 시어 스트레스가 감소하다가 일정한 값으로 바뀌는 그와 같은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와 같이 완전 발달된 fully developed 된 그 리전까지의 길이를 우리가 입구 구간의 이제 길이로서 LH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입구 구간 길이 entry length는 청류 이동일 때 라미나 플로일 때는 0.05 곱하기 레놀즈 D분의 LH가 0.05 곱하기 레놀즈입니다. 그런데 이 터블런트일 때는 1.359 곱하기 레놀즈의 4분의 1승인데 대략적으로 이 값을 10 정도로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이 결과로서 보면은 예를 들어 레놀즈 수가 1000이다. 1000의 영역이 이제 2300 크리티컬 레놀즈 수보다 적기 때문에 청류 이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000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1000 곱하기 0.05 하면 이 50D 이 풀리 디벨롭 되기 위해서는 직경 D의 50배만큼의 길이가 돼야만이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만약에 2000이다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직경의 100배 길이가 되어야만이 이제 풀리 디벨롭 되니까 굉장히 긴 파이프의 길이를 통해서 디벨로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비해서 날류 유동이면은 직경의 10배 정도면은 완전히 풀리 디벨롭된 그와 같은 빨리 이제 그만큼 믹싱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파이프에서의 라미나 플로를 어널리틱 솔루션을 구해 보겠습니다. 아주 이제 드문 경우인데 이와 같은 파이프가 있고 파이프 내에 이제 유체 유동이 이와 같은 속도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센터에서부터 반경을 이제 스몰 r이라고 하고 이 내경 최대 이제 반경을 캐피탈 R로 표시를 했습니다. 속도는 U는 반경 R만의 함수고 이제 풀리 디벨롭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대 속도가 U max이고 이쪽 방향으로가 X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제 반경에서 어떤 일정 반경에서 도넛 형태의 어떤 이런 이제 동심원 이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동심원의 이 반경 차이를 DR로 이와 같이 이제 도넛 형태로 생각을 해보죠. 그 한 위치 한 미소 위 크기를 이렇게 이제 확대해서 그려보면은 그 단면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작용하는 압력을 Px 그리고 요 미소 길이 dx 위치에 있는 곳에서의 압력을 P의 x 플러스 dx의 위치의 압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단면의 밑면의 전단 응력을 타우 r이라고 하고 그 r 플러스 dr만큼 위치에 있는 요게스의 전단 응력을 타워의 r 플러스 dr로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x 방향의 힘의 평행을 이렇게 구해 보면은 모든 힘의 크기가 이제 합이 이제 제로가 돼야 되겠죠. 왜 제로가 돼야 됩니까? 속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풀리 디벨롭 되었기 때문에 속도의 변화가 없으면 가속도가 제로고 따라서 그 힘은 서메이션 된 힘은 제로가 돼야 되는 것이죠.
해서 이 px가 원주둘레 이와 같이 2파이r의 원주둘레 곱하기 dr에서 작용하는 압력이고, 또 요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 2파이r 원주둘레 곱하기 dr의 면적에 x 플러스 dx의 압력이 작용하죠. 그리고 이와 같은 동심원 도넛의 그 밑면에 작용하는 전단 응력은 2파이 r 하면 원주둘레고, 거기서 dx가 곱해진 것이 요 작용하는 요 면적이 되죠. 그 rs의 면적, 그리고 r 플러스 drs의 면적이 이제 이렇게 되어서 이것이 힘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파이 서로 다 소거가 되고, 이 식을 여러분이 직접 정리를 해보면은 이와 같은 식이 이제 성립이 됩니다. 이 식은 dp dx로 쓸 수 있죠. dx라는 게 무한대로 적은 값이 될 수가 있으니까 미분 형태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가 d의 r 곱하기 타우의 미분 형태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식에서 타우는 이제 비스코시티 마이너스 비스코시티 곱하기 du dr의 이와 같은 전단 능력은 이와 같은 상관관계를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 식은 이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을 여러분이 속도를 구하고자 한다면은 dp dx가 안다고 생각했을 때, 주어진 어떠한 x에 따른 압력 강하를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을 때 속도를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속도를 2번 적분하면은 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그 앞에 있는 그 미분을 2번 적분하면은 이와 같은 식이 됩니다. 2번 적분했기 때문에 적분상수가 2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운더리 컨디션이 이제 반경 r 이꼬르 제로일 때 이 속도의 9배가 0이지 않습니까? 대칭이기 때문에 0이고, 그리고 속도 r이 캐피탈 R, 이제 그와 같은 반경에서는 속도 u는 제로죠. 벽면에서의 속도가 제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컨디션을 대입해서 C1과 C2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두 조건을 가지고 직접 해 보실 것으로 약속을 여러분이 해 주셔야 되고, 제가 직접 여기서 적지는 않겠습니다. 단순한 상수를 구하는 것이고, 또 단순하게 2번 적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이 속도 프로파일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반경에 따라서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어널리틱하게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dp dx는 어떻게 이제 구할 것이냐? 이와 같은 파이프에 있어서 앞에서와는 달리 이 컨트롤 볼륨을 이와 같이 이제 잘랐습니다. 전체를 다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포스 밸런스를 생각을 해보면은 요 컨트롤 볼륨에 작용하는 이제 포스 밸런스가 왼쪽에서 작용하는 힘은 요 파이 r 제곱 면적 곱하기 압력, 이것이 이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고, 오른쪽은 단면적은 동일하죠. 파이 r 제곱에 p 플러스 dp, 이제 압력이 이제 달라진 그 압력으로서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벽면에 작용하는 이 전단 응력에 의한 힘은, 전단력은 2파이 r 하면은 이 원주둘레가 되고, 거기에 dx 곱하면은 요 면적이 되겠죠. 벽면에서의 면적 곱하기 타우 w, 그와 같이 되어서 이와 같은 힘의 밸런스를 우리가 적어보면은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식에서 파이 r 제곱 p, 이 파이 r 제곱 p 서로 소거되고 남는 항으로서 정리를 하면은
dpdx는 마이너스 캐피탈 R분의 2 타워, 이와 같은 관계를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속도는 우리가 이 면적분의 이와 같은 U 곱하기 DA를 이제 적분한 그와 같은 값으로서 평균 속도를 구할 수가 있다고 했었죠. 이와 같은 원간인 경우 DA가 2파이R 곱하기 DR이기 때문에 파이는 소거되고 평균 속도는 R제곱분의 2에 0부터 캐피탈 R까지 속도를 이렇게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속도 U를 이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되고, 이것을 여러분이 단순한 이와 같은 값들은 상수고 R이 곱해시 있는 값으로서 적분을 할 수 있겠죠. R, 그리고 이것은 R의 3성 적분해서 이제 적분 구간 0과 R을 대입하면은 이와 같은 값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직접 적분을 해보고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평균 속도가 마이너스 8분의 뉴 분의 R 제곱 dpdx 이 값인데, 요 속도의 이 값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은 속도 UR은 2배 평균 속도의 1 마이너스 캐피탈 R 제곱분의 R 제곱으로서의 벨로시티 프로파일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반경이 R 이꼬르 0일 때, R 이꼬르 0면 이쪽 값이 0이고, 그때 이제 최대 속도 맥시멈 벨로시티는 이 2배 평균 속도, 이렇게 이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층류 유동일 때, 파이프 유동에서 이 맥시멈 벨로시티는 평균 속도의 2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